창원시 마산회원구 서점동 주민들이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에 따른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건강한 여름나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서울대 한 교수의 논문 연구 결과 통합 창원시의 통합 효과는 별로 없다는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14일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서점동 주민들이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에 따른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진동에 따른 생활 불편은 물론 민원 해결에 미온적인 창원시의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효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주민들이 13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근 석전 1구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 공사로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한 8개월 동안 할 때까지 그냥 또 참고 보시다시피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참자 했는데 나중에 너무 지나치니까 민원도 넣고 민원 넣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 처리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항의하면은 욕설까지 퍼부어가면서 밀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오래 참다 보니까 주민들 화가 나가지고 결국 이래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또 집단 항의도 하고. 특히 공사장 내 흙을 옮기는 대형 트럭들이 새벽 4시 30분부터 운행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수면 부족 등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른 시간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4시 반 되면은 이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뭐 그 차 흙을 담아다 갖다 버리려면 거리가 머니까 새벽 4시 반 돼서 안 되면은 자기들이 한 번도밖에 안 하고 두 번도 못 하고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그럼 우리는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잠도 못 자고 우리 죽으란 말입니까? 살아란 말입니까? 우리 살기 위해서 이거 외치는 겁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사장과 마주한 주택가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근 서마산 시장을 오가던 도로를 막으면서 평소 3분이면 오가던 시장을 지금은 20분 이상 둘러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분진 피해도 문제지만 민원 처리에 미온적인 창원시와 마산해연구청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시는 공사업체가 잘못을 인정한 부분까지도 규정이 없다, 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원은 민원 답변이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오히려 공사장에서 인정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규정이 없다,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내니까 주민들은 민원 처리해달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날라오는 것은 오히려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한편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하고 시공사에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효영민입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특보까지 발령되는가 하면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건강한 여름나기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기업사랑공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까지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물놀이로라도 더위를 잊어보기 위해 나온 겁니다. 오늘 모처럼 일이 쉬게 돼가지고 요즘에 비도 안 오고 날도 많이 덥고 이제 비도 얼마 전에 오고 이래서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덥고 애들이 물놀이 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날이 더워서 물놀이터에 왔는데 물놀이터에 와서 노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시원해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는 데다 밤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지만 비가 무색하게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경남 서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휴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무더위가 주춤하겠으나 비가 끝난 후에는 또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거로 전망이 됩니다. 찜통더위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의 불쾌지수도 높겠으니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될수록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폭염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시고 외출 시 현기증과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낮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놀이를 할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폭염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해야 하지만 부득이 바깥 활동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거리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자주 이용하고 평소보다 물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강관리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최근 서울대 지리학과 임동근 교수가 통합 창원시의 인구 변화, 인구 구조, 이주 교통량을 중심으로 한 논문에 통합 창원시 통합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습니다. 연구 논문은 인구 구성과 이주 패턴, 교통량 측면에서 통합 전후 새 지역 변화를 조사한 결과 통합 시너지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마산 지역은 역동성을 잃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산 지역은 30대에서 40대가 통합 이후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창원, 진해 지역도 아닌 타시군으로 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4일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윤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회 기조발제에 이어 이항도 동국대 교수 진행으로 강재관 경남대 산학협력단장, 김정간 경남디자인플랜폼 회장, 김은규 창원시 경제국장과 조우성 경남도 의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한편 이날 윤한홍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급속히 활력을 잃고 있는 마산 자유무역 지역을 다각적인 정책과 입법 지원을 통해 기반시설 노후화 등 문제점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거제시는 하청면민의 오랜 수건이던 하청면 복합청사를 개청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청면 복합청사는 총 사업비 62억 5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2,327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올해 6월 30일 준공됐습니다. 하청면은 지난 3일부터 주민 편의를 위해 복합청사 1층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2층은 대강당과 주민자치센터로 3층과 4층은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시는 새로운 복합청사 건립으로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창출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거제시 교육지원청은 13일 동부초등학교 내 거제 학생수영장에서 제22회 교육장기 초중학생 수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제시 체육회와 거제수영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교 25개 교와 중학교 7개 교에서 319명의 초중학생이 참가해 초등 1부와 초등 2부, 중등부로 나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대회 결과 초등 1부는 삼용초, 초등 2부는 이룬초, 중등부에서는 거제 고현종이 각각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거제교육지원청은 거제 수영 발전을 위해 우수 선수를 발굴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거제 학생 수영장 시설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지난 2월 개업한 후 인기 관광시설로 떠오른 통영루지에 대해 첫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통영루지 주식회사가 납부할 재산세는 3,400만 원으로 시는 앞으로 루지 트랙 3기 이상이 준공된 후에는 추가 시세입이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의 2019학년도 고입 전형부터 고교 평준화가 추진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달 거제 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 연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60% 이상 찬성 의견이 나오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그리스 해운사 안젤리쿠시스 그룹으로부터 초대형 유조선 4척을 수주하며 하반기 수주 전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31만 8천 톤급 초대형 유조선으로 특히 지난 4월 발주된 유조선 3척과 동일한 사양이어서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작은 섬마을인 삼산면 와도 유인도서에 치안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합니다. 고성경찰서는 와도뿐만 아니라 도서 벽지 등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입니다. 문화예술특별시 창원 선포 1주년을 기념해 창원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화합하는 위플레이전이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창원 문화재단은 다음 달 13일까지 인터랙티브 미술을 주제로 작품을 직접 제작하고 소통하는 능동적인 전시 개최로 문화예술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합니다. 고성군 고서급은 7월부터 2달간 읍내 4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이동복지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어르신들의 효율적 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이동복지 상담소에서는 복지 상담과 복지 시책을 적극 안내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일동은 지난 13일 새마을 문구 운영위원회 주관 작은 도서관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 공간을 리모델링해 이전한 것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휴식처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제시 능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우병원과 주민자치위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영시 광도면 소재 도담 어린이집은 지난 13일 광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6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금은 원아들이 물건을 교환 또는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고성군 거류면 적십자봉사회는 14일 관내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희망풍차 밑반찬 배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14일 화재 등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용 승강기 및 피난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마산소방서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비상전원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방화문 설치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거제시는 시청 정문에 1인 시위자를 위한 파라솔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무더위 속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1인 시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신문고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 충무도서관은 오는 26일부터 3일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7 여름 독서 교실을 운영합니다. 다가올 2018년 평창올림픽을 맞아 미리 가보는 평창올림픽이란 주제로 준비된 이번 교실에서는 올림픽 신문 만들기, 마스코트 만들기 등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고성군 대가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는 14일 척정리 새마을 동산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봉사에는 회원 40여 명이 참가해 대가면 1009호선 도로 주변과 새마을 동산 일대에서 제초 작업을 펼치며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